오늘 이 영상은 면접을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스스로 면접을 준비하는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루틴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면접을 준비할 때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수시카드 작성을 도와주면서 학생들의 생기부의 수준이 너무나도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을 정말 몸소 깨달았습니다. 면접에서 생기부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과 개념을 묻는 등 꼬리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면접 준비가 실제 합부를 결정시킬 가능성이 작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참고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만 준비하는데 진짜 며칠은 걸렸던 것 같은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학 및 학과 분석, 컨셉 및 스토리 기획, 생기부 분석,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공부, 공통질문 공부, 마지막 모의 면접입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학 및 학과 분석인데 여러분이 면접을 봐야 되는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대학의 학과 커리큘럼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요 연구 분야, 이 대학교의 이 학과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요즘 하고 계시는지 사이트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인재상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졸업 후에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분야로 가는지가 나와 있다면 그것도 확인하는 게 매우 좋을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항공우주공학과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이건 그냥 네이버에 그대로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그리고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 학과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일단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먼저 학과 커리큘럼을 한번 찾아봅시다. 교과과정 보면 나올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항공우주공학, 인문, 운동체육과 항공역학 이런 걸 배워야 되고, 2학년, 3학년 될수록 어떤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교과 과정이 뭔지 다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대학생 과정을 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지금도. 지금 나만의 컨셉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수정을 같이 해볼 건데, 나만의 컨셉을 갖기 전에 나는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일단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드론시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비행체 제어 원리, 이 내용을 보면은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교과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거를 추후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써먹으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캡처를 해두거나 이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뭐 이것저것 뒤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능형 우주항공 시스템 전공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봐보니까 뭐 우주 시스템 무인 이동식 부분을 포함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나 봐요. 입학 여기 들어가 보면은 지원 자격을 봤을 때 학사 졸업, 석박사 이런 분들 이제 대학원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막 뭐고 여기서 뭘 배워야 되고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물론 좋지만, 이런 게 또 있구나.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주요 연구 분야가 어떤 건지 봐야 되는데, 연구 분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기역학, 추진 및 연소, 뭐 유도항법 지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중에 이제 비행역학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교수님들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뭘 하는지. 그래서 리서치 여기 보면은 지금 온고잉 프로젝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은 거의 다 영어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재상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인재상은 교육 목표 철학 여기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목적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학계 산업계의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라가 나와 있고, 5가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내용을 보시다시피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리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책임, 국제적 경쟁력, 조금 더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글로벌하게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리더십 이런 키워드를 좀 강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4가지 설명드렸죠.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뭘 할 건데는 추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자, 학과 커리큘럼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운영하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죠. 지능형 우주항공 시스템 전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요 연구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재상도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그리고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 학과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제가 컨셉 잡기랑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설명할 거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한 학생들은 대학 분석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고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학교에 어느 학과에 관심이 그래도 있는지 선택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놔야 돼요. 자유전공학부는 꿈이 없어서 지원하는 학과가 아니에요. 지원 대학의 자유전공학부에 가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컨셉 및 스토리 기획. 1차를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나 답변 수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차별점인, 즉 컨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면접에 있어서 컨셉과 스토리를 기획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항공우주공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항공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고 앞으로 항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경우에는 물리 시간의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배운 후 실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흥미를 가져 앞으로 항공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 정도입니다. 활동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다들 컨셉을 만들 수는 있는데 가장 큰 차별점은 졸업 후 목표를 넣는 겁니다. 이 대학 그리고 이 학과를 지원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지 그런 큰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어려우실 거니까 제가 실제 사례와 함께 딱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기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실제 여기 제 화법값 장문 세특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추출한다면 택배 드론, 그리고 드론의 배터리 문제 해결, 드론 규제 등이 있겠죠. 드론 택배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 택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을 했다면 두 번째는 키워드를 토대로 본인만의 큰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본인만의 컨셉, 즉 나만의 목표를 세운다면 도심 속 드론 사회를 통해 교통 시스템 난제를 해결하는 공학자라는 나만의 목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물리 시간의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 배우는 흥미를 느껴 항공우주공학과에 가고 싶다라는 내용보다는 나의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큰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도 있겠지만 나만의 컨셉 및 스토리가 있다면 면접과 눈에는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동일한 생기부를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히 나는 항공에 관심이 있어서 항공우주공학과를 가겠다라는 학생과 아까 말한 컨셉인 도심 속 드론 사회를 통해 교통 시스템 난제를 해결하는 공학자라는 학생의 생기부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인 친구의 컨셉을 보면 이 생기부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반면에 이 전자인 친구는 생기부가 좀 매우 난잡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만의 컨셉을 가지고 면접장에 간다면 일반 학생들과는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3.98로 공주교대에 합격한 학생의 후기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5점대로 시작을 했고요. 단순히 그냥 지리교육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지리교육과 그냥 학생을 좋아한다라는 키워드를 잡고 간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세계적 분쟁,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지리적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도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 각 나라의 도시 3개를 선정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등 지구온난화와 지리와 합쳐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봤을 때 교수님께 지리교육과를 꿈꾸는 학생은 보통 활동이 비슷한데 학생은 정말 논문에 실을 법한 주제로 탐구를 한 점이 눈에 띄고 한 가지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는 시선을 가진 것 같다 라고 실제 교수님이 이 학생한테 평가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리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리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한다 라는 컨셉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지구온난화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가치를 심어주는 교사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리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들과는 본인만의 컨셉이 확실하죠. 본인만의 컨셉 및 스토리를 기획한다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한 방향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기부에서는 늘 말하는 스토리고요. 면접에서는 컨셉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본인만의 컨셉을 잘 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컨셉은 각 대학마다 다 달라야 돼요. 처음에 대학 분석한 내용을 지원 동기, 자기소개, 스크립을 작성할 때 반드시 사용을 하시고요. 각기 스타일을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생활기록부의 분석. 자, 이제부터가 메인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백날 태도, 대학 분석, 컨셉, 지원 동기, 자기소개 이런 거 평생 여러분들이 암기해봤자 생기부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의 면접의 본질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부 숙지 상태가 진짜 99%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읽는 거 맞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생기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겠다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넘기다가 하나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한 문장 한 문장도 이거 안 나올 것 같은 데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로 이제 면접 전형에서 100% 다 합격한 우리 은하 컨설턴트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생기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예상 질문 뽑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모의 면접 선생님들이 봐주신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면접 준비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컨셉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혹은 제대로 생기부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들어가고 예상 질문을 뽑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모의 면접 때 예상 질문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대로 면접이 흘러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면접관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당황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정말 세부적인 하나의 아주 작은 문장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이 안에서 면접이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지, 내 생기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나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잘 공부를 하시고 나서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은 버벅거리셔도 괜찮고요. 혹은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자판기처럼 외운 듯이 답이 탁탁탁탁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기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생기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우리 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아리 활동 한번 보니까 지금 자율동아리라서 안 들어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장으로 무언 것들을 하였고 드론을 날려보고 분해하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뒤에서도 비행기의 이동 거리, 진로 활동에서 코딩 활동을 통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비행기 장치의 기본은 코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일럿의 길, 이온 엔진 로켓, 스페이스 킬로니클이라는 책, 스타링크 프로젝트, 우주산업 등등등등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드론, 비행기까지 여기서 같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주 쪽. 그러면 여기만 딱 보면 어때요? 이 학생이 항공우주 혹은 항공기 파일럿 이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일단 알게 되었고요. 제가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진로는 일단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공동체는 초록색. 학업은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기는 하지만 물론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 진로, 어느 부분이 공동체, 어느 부분이 학업 쪽에 가깝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셔도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진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공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 읽었다는데 이 책 어떤 건지 혹은 이 프로젝트 어떤 건지 스타링크 트레일 뭘까?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 있죠.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초록색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공동체 역량 측면에서 1학년 때 강연을 계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친분까지 맺고 강사님이랑 다시 만났대요. 성격 정말 좋아 보이죠? 그리고 동아리장 활동, 환경, 부장 활동 등등 리더 활동도 같이 한 학생이구나. 여기 밑에 학급 반장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기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넘어가서 조금 더 진로 활동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세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1에서 지금 로봇의 이족 보행을 위한 조건과 걸음 경로 계획을 발표를 했구나. 그리고 엔트로피 조사, 다양한 함수, 형태들, 연력학적 평형 상태 조건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키워드들이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화학주, 고급물리학, 그리고 진로와 직업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물리학에서는 로봇 들어가 있죠. 드론 관련된 거 들어가 있고요. 화학에서는요, 화학과 관련된 이산기체, 실체기체 이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뒤에는 메탄올 넘어가서 메타물질, 페라이트 구조, 결과적으로는 드론의 스텔스 기능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고급 물리학에서도요, 비슷한 내용으로 학생이 작성을 해주셨고 비행 가능 조건 등등 결과적으로 우리 위에서 봤었던 학생의 진로 이것과 잘 연결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계속 드론 나오고요. 비행 나오고요. 기체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온 거 뭐예요? 드론이죠. 그리고 항공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이거 체크 똑바로 다 해보시고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생기부상으로 봤을 때 이런 키워드가 두드러지는 학생이구나.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직업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개발자예요. 근데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소통하는 개발자. 소통하는 디자이너 등등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꼭 전공 분야가 아니라요.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동체 역량인데요. 정말 이 세부적인 키워드까지 나오기도 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생기부 공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자, 일단은 저는요. 생기부 그리고 면접 여기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저는 학종을 위주로 일단 주전형으로 준비를 했었고 면접에서 뒤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저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적었고요. 그래서 면접을 진짜 진심으로 준비를 해서 1차 합격한 학교들은 모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에 목숨 걸고 준비를 했단 소리죠. 면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은 학교들은 30%, 많은 학교들은 50%까지도 면접이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50%, 50% 들어가요. 이게 1단계죠. 이 1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3년 동안 해온 거. 성적도 있을 수 있고요. 비교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면접은요. 이 3년 동안에 내가 쌓아온 이 생기부랑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소리예요. 30%라고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면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20%가 바뀌고요. 저는 면접으로 무조건 바꾸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접 들어갈 때도 저를 뽑지 않으면은 대학교가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최종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면접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전공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은 책들 있죠. 우리 뒤에 독서 활동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생기부상에서 드러나는 이 활동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상 깊은 내용이랑 배운 점 위주로 4줄에서 5줄 정도 모든 책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책은요. 어떨 때 물어볼까요? 일단은 가장 인상 깊은 거. 우리가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라던가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부분이 막혀서 이 책을 참고해서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위주로 책을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공동체는 에피소드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갈등 관리했던 것들, 리더십 혹은 펠로우십을 발휘했던 것들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진짜 당황하라고 하신 질문 같은데 진짜 세부적인 곳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리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만의 리더십으로 라는 문장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신 문장이셨는데 나만의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답변을 잘 드리기는 했지만 진짜 이 작은 한 부분에서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질문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볼 수도 있는 문장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부 공부는 점점 좁혀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전공 관련 키워드들 그리고 책 이 작은 한 문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좁혀 나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모의 면접도 하시고요. 모의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학업 역량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학업 역량 보면은요. 어떻죠? 아주 좋아요. 성적이 지금 과락이 없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제가 성적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물리학 등급이 이렇게 좋았는데 제가 수정을 해봤어요.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항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거 중요하죠? 수학, 과학, 공학, 그리고 영어까지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과목에 대해서 평균 성적보다 낮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요, 석차 등급 평균으로 내봤을 때 아마 2점대 초반, 중반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적이 4등급이야.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꼭 전공 과목이 아니더라도 과락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업 역량을 대학에서 보는 이유는요. 대학에서 준비한 이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적이 낮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대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잘 맞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등등 다양한 답변 예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순서 섞인 거 예를 들어서 물리학 2를 들었는데 1을 안 들었다.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 듣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까지 모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진로 역량 어떤 거였죠? 생기부에서 구체적인 키워드 위주로 잘 확인해보기, 책 읽는 거 정리하자. 공동체 역량은 리더십, 펠로우십, 갈등 관리 위주로 에피소드 위주로 작성을 해보자.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 있는 과목, 전공 과목에서 부족했던 과목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학업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순서 섞인 것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것들은 꼭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 분석이 여러분들 끝나셨다면은 이제는 컨셉을 만드셔야 돼요. 파일럿이라고 하면 어떤 파일럿? 내가 개발자라면 어떤 개발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 등등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나는 어떤 학생인지, 예를 들어서 심리학 혹은 어떤 분야, 인지심리학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저는 심리학과에 왔어요인지, 혹은 저는 심리학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인 건지, 혹은 저는 상담이 너무 좋아서 심리학과에 진학했어요. 이런 건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인지에 대한 명확한 컨셉, 그냥 심리학과면 이제는 안 됩니다. 면접에서 어떤 학생으로 비춰질 것인지 나만의 차별화된 컨셉들을 여러분들이 생기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결국에는요, 생기부를 얼마나 분석하느냐가 면접의 합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은 첫인상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면접과 눈에는 학생들이 말하는 건 다 거기에요. 물론 특출난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수준이 똑같을 때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둘 수도 있지만, 생기부 숙지 상태가 결론은 자신감이 되는 거고, 이 자신감을 입학사정관들은 캐치를 진짜 잘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태도에 대한 공부하고 컨셉 잡아봤자 면접장에서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자신감은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가장 떨리는 게 뭐예요? 내가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답변 못할까봐 그게 가장 떨리지 않아요? 막 교과 개념 물어보고 꼬리 질문 물어보고 그게 가장 떨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으면 자신감이 우러납니다. 근데 이거를 면접관 입장에서 너무나도 캐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극도로 긴장된 상태고 면접관들은 여유롭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기부 숙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면접은 생기부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들 생기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는 본인만의 컨셉을 토대로 스크립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동기 혹은 자기소개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면접은 초반에 결정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첫 답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상적일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써가지고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스크립트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학마다 컨셉 다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일반적인 구성, 세 번째는 1분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30초, 15초 각각 암기해라. 이건데, 첫 번째는 모든 대학에 동일한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준비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맨 첫 번째 단계에서 대학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대학마다 각기 다른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학과 커리큘럼,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요 연구 분야, 마지막으로 인재상,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를 통해서 컨셉을 구체화하는 게 자기소개 및 지원 단계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사했던 서울대 우주공학과를 예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교육 목표를 보면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엔지니어 양성, 종합적인 설계 능력의 교육, 리더십 및 의사 전달 능력의 배양,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식의 배양,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를 살펴본다면 현재 이게 교수님들의 현재 프로젝트인데, 아까 저희 확인했죠? 보면은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 비행 교통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 재구성 가능한 비행 제어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따 지원 동기나 혹은 자기소개할 때 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과 과정들을 보면은 비행 제어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개요를 조금 살펴봤을 때 드론 택배 서비스,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싶은 드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야 할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만의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지능형 우주항공 시스템 전공,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켜서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의 기존인 컨셉인 도심 속 드론 사회를 통해 교통 시스템 난제를 해결하는 공학자를 구체화하여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구성을 말씀드렸죠. 한 줄 속에 활동 연결, 학과 선택 이유 및 목표가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줄 속의 부분은 최대한 우선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드론 택배 시스템 및 교통 난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인항공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드론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왜 내가 드론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교과 활동이랑 연계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이제 활동 연결인데, 실제로 그 다음 활동 연결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 시간에 호버링 기술에 대해 배웠는데, 호버링 기술은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중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UAM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물리 시간에 호버링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이 나오고, 이거를 추구하는 가치관 있잖아요. 나는 드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나만의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교과 시간에 호버링에 대해서 배워서 적용해보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추후의 목표를 우리가 말을 해야겠죠. 아까 대학 분석에서 공부한 내용, 탐구한 내용을 여기에 조금 넣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예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를 다중통신 시스템과 연결하여 긴급 의료 서비스 및 물류 배송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어 시스템 관한 연구와 비행체 제어 원리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하여 비행 역학 및 시스템 공학의 기초를 다진 후 지능형 우주항공 시스템 전공 대학원에 진학하여 드론 사회를 실현하는 글로벌 선구자가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서 저희가 초반에 조사했던 연구, 교과목, 대학만의 프로그램, 인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동기를 서술했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대학마다 컨셉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구성은 한 줄 속에 활동 연결, 학과 선택 이유 및 목표, 이 스크립을 반드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을 1분 정도 분량을 암기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0초, 15초 분량도 함께 암기를 하면 되게 좋아요. 30초 안에 짧게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15초의 자기소개와 연관짓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스크립을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지만 15초, 30초 용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외운 티가 나지 않게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반복도 반복이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면접에서 외운 티가 너무 많이 날 거예요. 물론 외운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간점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즉 거의 면접에 핫불이 달린 단계죠. 이 단계에서 외운 티를 내면은 경쟁력이 조금 없어지겠죠. 잠에서 깨자마자 누가 물어보면 바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빡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는 공통 질문인데 내용이 조금 많아서 따로 영상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의 면접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이 났다면 사실 실전 연습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과 최대한 많이 모의 면접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포인트는 압박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면접은 모의 면접보다 훨씬 더 떨릴 거예요. 평상시 훈련을 압박 면접을 토대로 하셔야 실전 면접의 압박감을 조금 편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 컨설턴트님은 입시를 하실 때 친구들끼리 한 명이 울 때까지 압박 면접을 계속 하셨대요. 그만큼 빡세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근육이 조금 많이 키워졌고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그닥 긴장이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입시에는 여러분들에게 꼬리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해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기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기부 수준이 너무나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과 개념들을 보면은 실제로 얘가 이거 공부를 다 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어렵게 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과 개념, 꼬리 질문 등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압박 면접에서 선생님들께 혹은 친구들께 이 꼬리 질문, 압박 면접을 꼭 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면접 보는 자세 같은 거 녹화하시고 이거를 피드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녹화한 것을 보다 보니까 긴장했을 때 몸을 막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유튜브 찍다가 피드백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손을 너무 많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가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보면 여러분들만의 말할 때의 태도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고치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면접을 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혼자 면접을 준비하는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좀 어떤가요? 조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생기부 분석과 컨셉 및 스토리 기획,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부분을 놓치고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특히 무작정 모의 면접이나 예상 질문지만 만들어가지고 대비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큰일 나요. 또 비싼 학원에서도 막 태도랑 발성 같은 것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생기부랑 컨셉을 같이 잡아주는 학원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컨셉이 있어야 하고 모든 합불은 생기부 수치 상태에서 결정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만의 컨셉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대학교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 스크립트 작성을 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고, 나만의 컨셉을 만드는 작업도 생기부 키워드 추출해서 하는 그런 작업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추출 후 컨셉을 잡는 거, 생기부 실제 숙지하는 거, 그리고 대학 분석한 내용 바탕으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께 꼭 질문을 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고, 이런 걸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면접 대비반을 오픈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도 다가오고 면접도 다가올 거예요. 학교 분위기는 난장판이겠죠. 여러분들 1차 발표 나올 때 더 그럴 거예요. 이 시기는 정말 혼란스러울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쳐서 오지망 육지망 학교를 붙는 학생들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싱숭생숭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합니다. 저도 겪어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그리고 1차 합격 발표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이 대학에 붙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망 육지망 학교에 많이 붙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줄 끝까지 잡고 여러분들 대학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으면 3년, 길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이제 정말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입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입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대입에서 불이익이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